안녕하세요. 경영지도사를 연구하는 경영지도사입니다. 안광호 교수의 마케팅 원론 8판, 이번 시간에는 8장 촉진 전략을 통한 고객 가치 소통, 요 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8개의 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절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나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절,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과정 그래가지고 이제 요게 그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 모델이라는 거죠. 요게 2019년도에 출제가 됐습니다. 요 9개의 구성 요소가 무엇이냐라고 2019년도에 출제가 된 내용이 있는데, 요거를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과정 그래가지고 먼저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사점으로 선택적 왜곡,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선택적으로 왜곡을 하고 소비자를 선택적으로 기억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 발신을 해서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기억을 하는 그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선택적으로 주의를 하고 선택적으로 정보를 왜곡시키고 또 선택적으로 기억을 한다. 그래서 기업에 제시하는 그런 발신 메시지를 소비자들은 선택적으로 최종적으로 기억을 한다. 그런 내용들을 쭉 써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2019년도에 출제가 됐던 내용이니까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가 표적 청중을 파악을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표적 청중으로부터 원하는 반응을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촉진 효과의 하이에라키 모형 이렇게 써놨는데요. 요게 효과 계층 모형을 써놓은 겁니다. 보통 이제 그 촉진 효과의 하이에라키 모형이라기보다는 통상의 교재에 보면은 소비자 수용 모델 그래가지고 많이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그 어답션 시어리 그래가지고 이제 수용 모델이라고 해서 아이다 모형도 있고 혁신확산 모형도 있고 다그마 모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모형이 라비지와 스타이너가 얘기했던 요 효과 계층 모형 요거예요. 요게 이제 CAB 소위 얘기해서 ABC 시퀀스 모형으로 가죠. 그래서 코그니티브에서는 인지, 소비자는 먼저 인지를 하고 그거를 머릿속에 지식으로 집어넣는다. 그런 다음에 이제 태도 형성 과정에서는 호감을 하고 선호를 하고 확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구매 단계에서는 최종적으로 구매로 이어진다. 요게 효과 계층 모형입니다. 그리고 요 효과 계층 모형은요, 유형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고관여 제품인 경우에는 표준학습 위계 모형 그래가지고 인지, 태도, 행동 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저관여 제품인 경우에는 인지하고 그 다음에 행동이 먼저 일어나고 태도는 나중에 형성된다. 그리고 정서적 효과 계층 모형은 태도가 먼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맥주를 먹고 싶다라고 하는 이 정서적 감정이 먼저 유발되고 행동으로 나타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맥주에 대한 좋고 나쁘고 하는 인지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제 요 인지 부조화 효과 계층 모형은 요건 안광호 교재에만 제가 봤습니다. 다른 교재에는 요거 없어요. 요게 이제 자기 지각이 일어나고 동일한 내용이죠. 먼저 행동이 먼저 유발됩니다. 이제 촉진, 그 판매 촉진을 하게 되면 태도 이전에 행동이 먼저 일어나죠. 행동이 먼저 일어나고 행동에 대해서 자신의 태도가 이제 형성이 되고 최종적으로 인지를 하게 된다라고 해서 인지 부조화 효과 계층 모형을 이렇게 써놓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요 인지 부조화 효과 계층 모형은 다른 교재에는 제가 못 봤습니다. 요 안강호 교재에만 써놓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다른 교재도 여러 개를 보고 있는데 그 다른 교재에서는 요거 못 보고 할 때는 여기 안강호 교재에서는 인지 부조화 효과 계층 모형을 써놓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메시지를 선택을 해야 된다. 메시지 선택을 하는 데는 일단 메시지 내용을 결정을 하고 구조를 결정을 하고 형태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메시지 내용에는 이성적 메시지 그래가지고 이 메시지라는 거는 소위 얘기해서 광고에서 이 크리에이티브를 얘기합니다. 직접 표현 방식이 있고 비교 방식이 있고 증언 방식이 있고 암시 방식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크리에이티브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제 감성적 소구 방식에는 온정적 소구 방식이 있고 향수 소구, 이제 온정적 소구 방식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뭐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 되겠어요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향수 소구 방식이 이제 북유럽의 노스텔지아를 자극한다든가 이런 거고, 기타 이제 공포 소구, 유머 소구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덕적 소구 방식도 요 그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안광호의 2020년판 촉진 관리에는 요 도덕적 소구 방식은 없는데 2023년도 교재는 요 도덕적 소구 방식도 하나 써놓고 있어요. 그 외에 이제 기타 방식으로 해서 키치 광고, 패러디 광고, 심벌릭 광고 이런 것들을
쭉 써놓고 있습니다. 요거는 없었나? 요게 이제 그 안공화의 촉진 관리라고 하는 2020년판 교재에는 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키치 광고, 엽기 광고, 패러디 광고 뭐 이런 광고들이 쭉 있는데 아마 2023년도 판에는 요거는 빠지고 요거 대신에 요게 들어갔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안공화 교재라고 해도 마케팅 관리론 교재에 들어가 있는 내용하고 촉진 관리라든가 유통 관리라는 책에 들어가 있는 내용하고 조금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 구조를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결론 제시를 할 거냐 말 거냐. 이 일면 양면 광고 요거는 장점만 제시하는 게 일면 광고고 단점과 장점을 모두 제시하는 게 양면 광고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순서도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기타 이제 메시지 형태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무드, 톤, 색채, 대조, 크기, 영상 구성 등도 고려를 한다. 그래서 이거를 고려를 해가지고 크리에이티브를 개발을 하고 최종적으로 선택을 해라.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체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매체 유형에는 인적 경로가 있고 비인적 경로가 있는데 인적 경로에는 대면, 전화, 우편, 인터넷 이거 뭐 서베이 할 때 이 내용이 나왔는데 근데 보면은 보세요. 이게 인터넷 광고가 이게 인적 광고인가요? 글쎄요, 저도 좀 헷갈리는데. 그리고 이제 인적 광고, 인적 경로를 통한 이제 그 광고라고 하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고가품이라든가 후속 서비스가 많은 제품, 요거는 뒤에 가가지고 인적 판매할 때 이 얘기가 똑같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비인적 경로 매체는 이제 인쇄 매체, 방송 매체, 전시 공간 매체, 어, 안광 교재는 전시 매체라고 되어 있는데 여타 교재는 보통 공간 매체라고 많이 써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매장 분위기 같은 것도 이게 비인적 경로 커뮤니케이션 경로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고요. 기타 이제 이벤트 같은 경우도 비인적 경로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제 메시지 원천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 메시지 원천이라는 거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그 모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신뢰성인데 이 신뢰성은 전문성과 진실성, 매력도 요 세 개가 합쳐져서 신뢰성이다라고 이렇게 써놓고 있어요. 그런데 참고로 이제 그 논술 300 교재를 포함해서 이제 여타의 교재에 나와 있는 거는 신뢰성이라는 거하고 매력도 하고를 이제 구분을 해놓고 써놓고 있습니다. 신뢰성이라는 거는 전문성과 진실성을 담보로 하는 게 신뢰성이고요. 매력도라는 거는 유사성, 친숙성, 호감성 요거를 같이 이렇게 묶어놓은 게 이게 매력도다. 그래서 신뢰성이 높은 모델이 있고 매력도가 높은 모델이 있죠. 김연아가 이제 모델로 나왔다라고 이제 이렇게 여기 사례가 나왔는데 김연아가 신뢰성 때문에 김연아를 모델로 고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매력도 때문에 김연아를 모델로 고용을 하는 거죠. 예, 보통 이제 신뢰성 그러면은요 전문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자라든가 아니면 박사라든가 대학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신뢰성을 담보할 목적으로 광고 모델로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매력도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연예인이라든가 스포츠 스타 또는 일반인 이런 사람들은 신뢰성보다는 정보 원천의 매력도 때문에 모델로 많이 기용되는 경우가 많죠. 예, 때문에 여기 신뢰성하고 매력도는 논술 300 교재에서도 이게 구분해 놓고 있고요. 여타의 교재에서도 이거는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안과학 교재에서는 이걸 전부 다 묶어 놓고 설명을 해 놓고 있어요. 뭐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측정하는데 이제 직접 평가. 이 직접 평가는요, 광고를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 광고가 얼마나 기억이 나느냐라고 직접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 테스트는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보여주면서 그 중에서 어느 게 가장 기억이 남느냐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실험실 테스트는 이제 실험실 안에서 사람들에게 이제 뭐 갈바노메타라든가 아이 카메라 같은 거 그런 장치를 사람에게 설치를 해놓은 다음에 눈동자가 얼마나 많이 커지느냐, 땀을 얼마나 많이 흘리느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광고 효과를 측정을 하는데 근데 좀 가만히 보면은요, 이 커뮤니케이션 효과 측정이라는 거는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커뮤니케이션의 효과가 얼마나 좋으냐 안 좋으냐 그거를 측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 이거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런 것들은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광고 자체의 그 뭐랄까 강도, 예, 광고가 얼마나 그 강도가 세냐
그 광고가 얼마나 자극적인 광고이냐, 그 광고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얼마나 많이 눈동자가 커지고 땀을 많이 흘리고 많이 감동을 하고 이러느냐, 이거를 측정하는 게 이게 실험실 테스트지. 그 광고가 얼마나 머릿속에 많이 남느냐를 테스트하는 게 이게 실험실 테스트는 아닌 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케팅 조사라고 하는 그런 교재에 보면 그 광고 효과를 조사하는데 이 내용을 써놓고 있어요. 때문에 이 내용은 어디까지나 그 광고의 강도라든가 자극성을 테스트하는 거지, 그 커뮤니케이션 효과 자체를 테스트하는 거는 아니다라고 여타의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촉진 예산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촉진 예산 결정 방법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써놓고 있고요. 참고로 이제 안광호 교재는 요 4개까지 써놓고 있고요. 기타 실험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요게 2017년도에 출제가 됐던 내용이에요. 예,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촉진 미스 결정을 하는데, 촉진 수단별 특징 그래가지고 먼저 광고는 이러한 특징들이 있다. 예, 이거 읽어보시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단점은 이렇다. 이것도 뭐 뻔한 얘기고요. 그리고 인적 판매, 예, 이것도 뻔한 내용입니다. 예, 뻔한 내용이고, 그리고 판촉, PR 이런 것들은 뒤에 가서 다시 살펴보면 되고요. 기타 이제 직접 마케팅에는 이런 것들이 쭉 있다. 그리고 직접 마케팅의 장점에는 예, 개인화를 할 수가 있죠. 직접 마케팅은. 그래서 장기적 관계 형성이 가능하다. 그리고 잠재 고객을 적시에 접촉할 수 있다. 이 직접 마케팅이니까 언제라도 직접 이렇게 접촉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 마케팅 효과 측정이 용이하다. 개개인별로 직접 접촉을 하기 때문에 그 개개인이 구매를 하느냐 안 하느냐도 바로 측정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기술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촉진 믹스 선정의 영향 요인, 그래서 그러니까 이 촉진 믹스 선정의 영향 요인이라는 게 광고, PR, 인적 촉진, 뭐 판매 촉진 중에 어떤 걸 우선적으로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예, 요게 이제 제품 시장의 유형 그래가지고 만약에 산업 시장이라고 하면은 이게 우선이겠죠. 예, 이거라든가 이게 우선일 거고, 만약에 소비재 시장이다라고 하면은 예, 광고라든가 판촉이 우선일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푸시 전략이다라고 하면 인적 촉진이라든가 예, PR 요게 우선일 거고, 풀 전략이라면 예, 광고라든가 판매 촉진이 우선일 거고, 구매자 의사결정 단계 그래가지고 구매자가 현재 정보 탐색 단계에 있느냐 아니면 대안 평가 단계에 있느냐 아니면은 구매 단계에 있느냐, 이제 그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인지 단계라든가 아니면은 뭐 정보 탐색 단계에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광고라든가 PR이 어울릴 거고, 만약에 구매자가 지금 현재 구매 단계다. 예, 뭐 직접 행동으로 옮길 그런 단계에 있다라고 하면 판매 촉진이 효과적이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품 수명 주기 단계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성숙기에 접어들었다라고 하면 판매 촉진이 가장 우선이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케팅 비용도 참고로 여기 마케팅 비용, 그러니까 여기까지 써놨고요. 추가로 박찬수 교재는 마케팅 비용도 써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케팅 비용이 충분하면은 광고가 효과적이겠죠. 그런데 마케팅 비용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 PR 쪽으로 가야 될 거다.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요게 2013년도에 출제됐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통합적 이게 IMC를 얘기하는 건데, 이 IMC 관련돼 가지고는 여기 2023년판 교재에는 IMC 관련된 내용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뭐 IMC는 2023년도 판에는 거의 써놓지 않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매체별로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먼저 광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광고 향 이런 건 필요 없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광고 관리, 그래서 먼저 광고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광고의 유형에는 정보 전달형 광고가 있고 설득형 광고가 있고, 그다음에 브랜드 상기 또는 강화형 광고가 있다. 그리고 각각의 광고는 이런 목적으로 선택을 하면 된다라고 써놓고 있습니다. 이거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광고 예산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광고 예산을 결정을 할 때는 또 이런 요인들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
PLC 단계 그래서 도입기나 성장기에는 가급적 많은 광고 예산을 편성을 하겠죠. 성숙기에는 또 광고 예산을 줄이고 대신 판촉 예산을 또 많이 투입을 할 거고 뭐 그런 내용입니다. 시장 점유율을 올려야 된다라고 하면 광고 예산을 또 많이 집행을 할 거고 경쟁 강도가 심하다라고 하면 또 많이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 광고 빈도를 높여야 된다라고 하면 또 광고 예산을 많이 집행을 해야 될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광고 카피를 작성해야 되는데 예, 광고 카피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평가 선택하고 집행을 한다. 예, 이건 뭐 뻔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광고 매체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순서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도달률, 빈도, 영향력을 고려를 해야 된다. 도달률이라는 거는 일정 기간 광고에 노출된 소비자 비율을 얘기하고 도달 빈도라고 하는 거는 그 소비자가 광고에 노출된 횟수를 얘기한다. 그리고 영향도라는 거는 메시지 노출의 질적 가치를 의미한다. 그래가지고 똑같은 TV 광고를 한다고 해도 9시 뉴스에 광고하는 거하고 아침 드라마에 광고하는 거하고 다르겠죠. 뭐 그런 어떤 질적 차이가 있다라고 써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체 유형을 선택해야 되는데 요 매체 유형이라는 거는 TV, 라디오, 신문, 잡지 중에 뭐를 선택을 할 거냐 이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표적 소비자가 TV를 많이 본다, 아니면 인터넷을 많이 본다, 아니면 라디오를 많이 듣는다라고 하면 그 표적 소비자에게 맞는 그런 매체를 선택을 해야 된다. 그 내용입니다. 기타 이제 제품 특성, 메시지 형태, 비용 등도 고려해 가지고 TV, 라디오, 인쇄 매체, 기타 매체 등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 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매체 수단을 선택을 한다라는 거는 똑같은 TV 광고를 하더라도 9시 뉴스에 광고를 할 거냐 아니면 아침 드라마에 광고를 할 거냐 이제 그거를 의미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매체 수단의 주된 청중, 청중주의도 신뢰도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9시 뉴스에 광고를 보낼 건지 아니면 아침 드라마에 광고를 보낼 건지를 결정을 해라.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체 타이밍은 지속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광고를 할 거냐 아니면은 뭐 몇 주 동안 집중적으로 한 다음에 또 끊었다가 또 몇 주 집중하고 이렇게 할 거냐 이제 그거를 선택을 해라 그 내용입니다. 이렇게 쭉 적어놓고 있는데요. 글쎄 뭐 한번 쭉 읽어보고 정리만 해두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굳이 뭐 암기까지 하고 뭐 문제 대비까지 할 거는 아닌 내용인 것 같고요. 어차피 논술 300 교재에도 다 똑같이 다 쓰여져 있습니다. 참고로 논술 300 교재는 요거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더 심도 있게 써놨어요. 그 안광호 교수의 2020년판 촉진관리라고 하는 그 교재를 중심으로 써놨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훨씬 들어가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고 효과 측정 그래가지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측정하는데 아까 그 설명드렸던 그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회상과 재인도 측정해야 돼. 요거는 뭐 재작년인가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죠. 그리고 이제 판매 효과를 측정하는데 판매 효과는 통계 모형을 가지고 판매 효과를 측정할 수도 있고 지역별 광고비를 차등 집행해 가면서 광고 효과를 판매 효과를 비교 측정할 수도 있다. 예,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와 관련돼 가지고는 이런 내용들이 쭉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참고로 뭐 말씀드렸듯이 이제 논술 300 교재는 여기 이거는 지금 마케팅 원론이라는 교재고요. 이 내용이 더 깊이 들어가 있는 내용은요. 안광호 교수가 쓴 2020년판 촉진관리라고 하는 그 교재에는 이 광고 관련된 내용만 해도 거의 100페이지 가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그거를 축약시켜 놓은 내용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대부분 다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오면서 수십 년도 넘게 광고를 봐왔기 때문에 이해를 못할 내용은 아예 없어요.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그거를 암기까지 할 필요는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영지도사라고 하는 이 자격증 자체가 광고를 만들고 광고 만드는 거 옆에서 컨설팅하고 그런 자격증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제 뭐 이거 가지고 이제 컨설팅을 하는데 광고 만드는 거 가지고 뭐 컨설팅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TV 광고를 한다? 그런 중소기업도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고 한번 쭉 읽어만 보셔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에. 그 다음에 이제 PR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안광호 교재 마케팅 원론에 들어가 있는 PR 내용은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물론 촉진관리 안에는 훨씬 더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원론 참고로 시험은 촉진관리라고 하는 그 책보다는 이 원론에서 시험이 더 많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원론의 내용 자체가 워낙에 없다 보니까 아마 이제 앞으로 시험도 이제 각각의 개별 교재에서 좀 많이 출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높아심 섞인 생각도 살짝 들기는 합니다. 별 내용이 별로 없잖아요. 보면은 그죠? PR도 지금 여기 지금 내용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PR이 보시면 PR의 수단 그래놓고 이제 이런 걸 쭉 적어놨어요. 예, 뭐 다른 거는 다 이해가 되는데 명함, 유니폼 이런 거를 PR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나? 글쎄요. 아니다라고. 왜냐하면 이런 것들도 이제 회사 홍보부에서 이제 결정을 하긴 하죠. 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이런 것까지 PR이라고 하기는 조금 좀 그렇지 않나요? 하여튼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제 PR의 수단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쭉 써놓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PR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PR도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 그리고 PR 메시지와 전달 수단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하고 효과를 측정해야 된다. 세부 내용은 별 내용 없습니다. 이렇게 PR 관리를 하려라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예요. 여기 이 교재 안에 들어가 있는 PR 내용은 이게 다입니다. 물론 이제 그 촉진 관리라고 하는 2020년판 그 교재 안광호 교수가 쓴 그 교재 안에는 훨씬 더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요 교재 안에는 요게 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만 가지고 준비하기는 조금 좀 불안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참고로 이제 그 보통 우리가 퍼블리시티 홍보라고 하는 걸 퍼블릭이라는 것 자체가 알린다는 얘기죠. 대내에 있는 어떤 사실을 대중화시킨다, 공중화시킨다는 게 이게 퍼블릭이라는 거고 때문에 퍼블리시티라는 거는요 홍보, 선전, 광고 이걸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때문에 언론 기사를 포함해 가지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기업 제품 정보를 대중에게 노출시키는 모든 광고 선전 활동을 다 퍼블리시티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때문에 기업 홍보물이라든가 사보, 제품 발표회, 기자회견, 대정부 활동, 홍보 캠페인 이런 것들이 사실상 다 퍼블리시티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안광호 교재에 보면은 요거 있죠. 여기 언론 활동, 언론 기사만을 퍼블리시티라고 안광호 교재에는 써놓고 있습니다.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여타의 교재를 보고 또 다른 어떤 봐도 퍼블리시티는요 언론 기사만을 퍼블리시티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다 퍼블리시티에 포함시켜 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학식 교재에 보면은요 이학식 교재는 PR의 범위 그래가지고 언론활동 그리고 기업의 홍보활동 이런 것들을 다 그리고 대관활동 카운셀링 이런 것들을 PR의 범위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이제 논술 300 교재는요 이 외에도 이제 최서일, 박찬수, 코틀러 기타 여러 교재를 다 통합해 가지고 이렇게 쭉 적어 놓고 있어요. 언론활동 플러스 홍보 캠페인 후원 이벤트 그리고 후원활동 PPL도 어떻게 보면 PPL을 물론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PPL이 간접 광고라고 합니다. 광고라고 해요. 간접 광고. 그런데 그것도 어찌 보면 PR에 더 가까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PR의 일부 하나의 수단이다라고 적어놓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PPL이 광고냐 PR이냐 이걸 가지고 따진다라고 하면 뭐 밑도 끝도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익광고 그게 광고냐 PR이냐 광고라는 이름이 붙었기 때문에 공익광고다 광고다 뭐 이러면 할 말 없습니다만은 공익광고는 광고라기보다는 PR이라고 보는 게 더 맞죠. 예, 그리고 기업 홍보성 광고 소위 해서 애드보카시 광고라고 그럽니다.
기업 홍보성 광고, 그것도 광고라는 이름이 붙어 있긴 합니다만 사실 그거는 광고라기보다는 PR에 더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PPL도요 간접 광고이긴 하지만 이게 광고라기보다는 PR 즉 홍보 선전에 더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PPL도 PR의 일종이다라고 교재에 그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판매 촉진, 판매 촉진의 특징 그래놓고 브랜드 전환자에게 효과적이다. 이건 뭐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도 기업은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데 효과적이다. 말되는 얘기예요. 브랜드 가치를 하락시킨다. 그 다음에 후발 기업은 PPL을 PL 그러니까 세일즈 프로모션을 통해 가지고 고객을 전환, 소위 고객 스위칭을 한다 그러죠. 고객 스위칭을 하는 것도 고객 정보를 확보하는데 효과적이다. 그 외에도 이제 뭐 소비자를 학습시킨다 아니면 직접적인 경쟁을 유발시킨다 뭐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거 같이 연관시켜 가지고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판매 촉진의 실행 과정 그래가지고 먼저 판매 촉진의 목표를 설정하고 수단을 결정하고 실행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전 테스팅을 하고 효과를 측정한다. 요 순서대로 실행을 해야 된다라고 적어놓고 있습니다. 먼저 판매 촉진의 목표 설정 그래가지고 소비자 판촉의 목적은 이렇고 유통 판촉의 목적은 이렇다. 요거 맞아요. 요거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참고로 이게 판촉과 관련돼 가지고는 기출 문제가 2016년도에도 출제가 됐고 2016년도에는요 쿠폰하고 마일리지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요 이 판촉의 장단점하고 판촉 수단 세 가지인가 네 가지인가를 써라. 그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어쨌든 간에 이 양광호 교재에도 지금 소비자 판촉하고 유통 판촉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놓고 있고요. 각각의 목표는 이런 목표 때문에 소비자 판촉하고 유통 판촉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맞는 얘기인데,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소비자 판촉이 있고 유통 판촉이 있다 그러면서 영업사원 판촉도 있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영업사원 판촉이 뭐지? 저도 이제 처음 들어봅니다. 영업사원 판촉이라는 게 뭔가 싶어가지고 쭉 뒤져봤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영업사원 판촉이 있다 그래놓고 그 이후로 영업사원 판촉에 관련된 내용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 교재를 왜 이렇게 서술을 해놨나? 아니 소비자 판촉이 있고 유통 판촉이 있고 영업사원 판촉이 있다라고 써놨으면 소비자 판촉 이렇다, 유통 판촉 이렇다. 그리고 영업사원 판촉은 이렇다라고 뒤에 뭔가 코멘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 영업사원 판촉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봅니다. 이게 만약에 대리점 영업사원이면은 그거는 그냥 유통판촉이에요. 유통판촉이 가장 대표적인 게 판매 인센티브거든요. 이제 판매 장려금을 포함한 그 대리점 직원들의 판매를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프로그램, 그게 가장 대표적인 유통판촉입니다. 때문에 이 영업사원이 대리점 영업사원이면은 그거는 당연히 유통판촉에 들어가는 거고, 본사 영업사원이다? 근데 본사 영업사원한테 무슨 판촉하는 게 있나요? 그냥 성과급 주면 되지. 글쎄요. 그래서 이 영업사원 판촉은 저도 처음 들어봐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가 저도 좀 살짝 궁금하긴 합니다. 뭐 있으니까 있다라고 그랬겠죠. 근데 그 후속적인 내용은 전혀 없는데 어쨌든 그렇게는 써놓고 있는데 저도 처음 들어보는 말입니다. 영업사원 판촉이라는 말은. 그 다음 판매 촉진의 수단을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소비자 판촉 수단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유통 판촉 수단, 소비자 판촉 수단은 비교적 많이 써놨어요. 그런데 유통 판촉은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들 몇 개 더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판매 인센티브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그 판매 툴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버라이더라는 것도 있고 실제 그 대리점 주인들이 대리점 사장들이 진짜로 원하는 거,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몇 개 더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게 빠졌어요. 아마 유통 판촉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몰라서 아마 빼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소비자 판촉은요 이게 겉으로 보여요.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그 웬만한 판촉들은 다 소비자 판촉이기 때문에 그건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많이 써놨는데 유통 판촉은 눈에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유통에 직접 그 소속돼서 종사한 사람이 아니면 유통 판촉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때문에 아마 유통판 쪽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지금 이것만 써놓은 게 아닌가라는 게 생각이 드는데, 예, 이거보다 중요한 거 몇 개 더 있습니다. 예, 그거 같이 정리해서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촉 프로그램을, 실행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된다. 그 실행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순서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먼저 판촉 규모를 결정을 하고 판촉 조건, 이 판촉 조건은 어떤 고객 집단에게 어떻게 판촉을 할 거냐, 이제 그거를 고려를 해야 된다. 그 얘기고, 판촉 프로그램, 그러니까 쿠폰을 할 거냐, 마일리지를 할 거냐, 뭐 프리미엄을 할 거냐, 이거를 결정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판촉 기간을 결정을 하고 판촉 예산을 결정을 하자. 보시면 이 판촉 규모 결정할 때 이게 결정되는 거 아닌가요? 이 판촉 규모 결정하고 판촉 예산은 나중에 또 따로 또 결정해야 하나요? 이거 결정할 때 이거 같이 결정되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뭐 하여튼 그 다음에 사전 테스팅을 해라? 이것도 처음 들어봅니다. 교재에 보면은 뭐 대부분의 회사가 사전 테스팅을 안 한다. 그런데 사전 테스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교재에 써놓고 있는데 왜 사전 테스팅을 해야 되는지 저도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해봐야 정보만 노출되고 경쟁사의 준비만 더 판촉은요 하루라도 먼저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괜히 뭐 하루 늦게 시작해가지고 경쟁사들이 미리 준비해가지고 동일하게 판촉하면 그거 효과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게임 이론에도 그런 게 나오죠. 순차 게임의 가장 대표적인 게 판촉이잖아요. 그래서 판촉은 하루라도 먼저 시작하는 게 소비자의 인지도, 예, 소비자로 하여금 이 회사에서 먼저 판촉을 했네라고 인지를 시키는 게 더 중요한데, 사전 테스팅을 해가지고 정보가 바깥으로 새 나가면 그럼 효과가 있을까? 글쎄 이건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 않은데 이렇게 할 땐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매 촉진 프로그램의 효과 측정, 그래가지고 실시 전, 실시 중, 실시 후에 판매량과 브랜드 인지도를 비교해서 효과 측정해라,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촉과 관련돼 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예, 특히 이제 유통 판촉에 대한 내용들을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비자 판촉은 이때 이제 출제가 됐으니까 지금 출제가 안 되기, 사실 유통 판촉이요 훨씬 더 규모가 더 큽니다. 그리고 예, 이거는 진짜예요. 중소기업은요 소비자 판촉하는 중소기업 거의 없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판촉을 하면은 유통 판촉을 하면 했지 소비자 판촉을 하는 중소기업은 아마 없을 거예요. 몇 개 안 될 겁니다. 있더라도 뭐 오뚜기가 이제 중소기업이다. 오뚜기가 중소기업인가요? 아니 대기업 집단 아닌가요? 중견기업 아닌가요? 오뚜기가? 어쨌든 만약에 오뚜기가 소비자 기업이다라고,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다라고 하면 그런 오뚜기 같은 경우에 이거를 할지 몰라, 소비자 판촉을 할지 몰라도 나머지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유통 판촉을 합니다. 때문에 유통 판촉이 경영지도자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적 판매. 자, 인적 판매가 왜 중요하냐? 이제 정보 욕구, 소비자의 정보 욕구가 높거나 소비자의 구매량이 크다, 또 구매 후 서비스가 많이 필요하다, 제품이 복잡하다, 그리고 가격 협상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할 때 인적 판매의 중요성이 올라가겠죠. 당연히. 예, 요게 2008년도에 출제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적합한 제품들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거에 적합한 제품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산업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구성 소비재, 기타 이제 뭐 화장품 같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적 판매 과정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써놓고 있는데, 이거는 박찬수 교수에 나와 있는 박찬수 교수에 나와 있는 그 내용하고 거의 똑같이 써놨습니다. 예, 요거는 뭐 이 교재든 아니면 논술한백 교재든 보면서 한번 쭉 읽어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뭐 별 내용은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영업 관리 그래가지고 이제 영업 조직, 그래서 지역별 조직이 있죠. 제품별 조직이 있고 고객별 조직도 있고 복합 조직도 있고 매트릭스 조직이라고 그러는데, 예, 있습니다. 지역별 조직이 가장 대표적인 게 아마 식품회사 같은 경우는 지역별 조직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제품별 조직, 저희 PM 조직이라고 얘기하는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제약회사죠.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생각해볼 문제 그래가지고 제약회사 관련돼서 이 내용도 나오는데 그거는 뒤에 가서 다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 어카운트라고 얘기합니다. 주 핵심 고객별 조직. 그러니까 어카운트 매니지먼트 그러면은
핵심 고객별로 이제 그 고객을 관리하는 전담 조직들을 만들어 놓는 게 그게 이제 키 어카운트 매니지먼트 그래가지고 고객별 조직이에요. 이런 조직도 있습니다. 이게 뒤에 보면은 이제 의류 회사를 이렇게 사례를 들어놨나 아마 뒤에 생각해볼 문제에 가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트릭스 조직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 두 개가 복합적으로 보통 이 두 개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조직들이 많아요. 요게 이제 이 두 개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든 아니면 이 두 개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든 예, 그런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걸 매트릭스 조직 또는 복합 조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영업사원 선발을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선발을 해라 이렇게 써놨는데 예, 뭐 그거는 필요 없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훈련 예, 이것도 뭐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보상 예,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는 보상은 이거는 마케팅 내용이 아니라 이거는 인사관리에서 다룰 내용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인적 판매 관련돼 가지고 인적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별 의미가 없고 이것도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인적 판매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닌가. 이게 출제된 지 2008년에 출제가 됐으니까 시간이 꽤 지났죠. 2008년에 출제된 게 인적 판매가 왜 중요하냐. 그리고 인적 판매의 특징. 인적 판매는 다른 그 판매 과정하고 다르게 좀 별다른 특징이 독특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적 판매에 적합한 제품 유형들이 있어요. 그거를 위주로 정리를 해 두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전 그래서 이제 구전이 왜 중요하냐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적어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전은요 영향력과 신뢰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들끼리 그 정보가 오가는 거기 때문에 영향력도 굉장히 강하고요. 신뢰성도 높아요. 그리고 자주 보게 되죠. 때문에 인출이 바로바로 됩니다. 자주 접하기 때문에 그 접하는 순간 인출 단서로 작용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계속 인출이 된다는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정보기술이 발전하면서 구전의 양, 속도, 범위가 엄청나게 증가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그리고 여타의 마케팅 수단은 비용이 발생하지만 구전은 비용이 거의 발생을 안 하죠. 때문에 긍정적 구전이 발생하게 되면 마케팅 생산성이 매우 올라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구전의 중요성. 그래서 그 다음에 구전의 종류와 특성 그래가지고 경험적, 결과적, 의도적 구전 예, 요것도 악몽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경험적 구전은 소비자들끼리 자발적으로 생성 공유하는 구전이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무슨 이벤트에 소비자들이 제품을 사용하고 난 이후에 자기들 스스로 막 발생시켜 가지고 공유하는 구전이에요. 기업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기업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제품 판매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소비자들이 그 제품을 사용하면서 나름대로 구전을 생성시키고 공유시키는 것 이게 경험적 구전이다. 그 다음 결과적 구전은 기업의 마케팅 활동에 의해서 발생한다. 기업이 어떤 이벤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벤트에 참여한 소비자가 그 이벤트에서 느꼈던 경험들을 막 이제 입방아를 찍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업의 마케팅 활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구전을 결과적 구전이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의도적 구전은 기업이 의도적으로 발생시키는 구전이다 그래놓고 예를 들어서 파워블로거 아니면은 인플루언서 요즘 이제 인플루언서라는 말들을 많이 하죠. 그들을 이용해 가지고 인위적으로 구전을 발생시키거나 아니면 좋아요라든가 추천을 해주면 보상을 해주는 거 이런 것도 의도적으로 구전을 유발시키는 거죠. 소비자가 좋아요 또는 자기 친구를 추천하는 것 자체가 구전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구전을 시키면 보상을 해준다. 이게 이제 의도적 구전 그래가지고 이 세 가지 유형의 구전의 종류를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전 확산 그래가지고 쭉 설명해 놓은 게 요게 이거예요. 예, 그 스텝스 그래서 구전 유발 법칙 이 6가지 있죠. 뭐 방아쇠의 법칙, 요게 S가 소셜 화폐의 법칙, T가 방아쇠의 법칙, E가 감성의 법칙 이런 거 있습니다. 6개 다 알고 계시죠? 예,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쯤은 예, 그 6개를 써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이 구전을 관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먼저 구전 발생자를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예, 구전 발생자를
파악을 하고 이들에게 경제적 보상보다는 사회 연결망 내에서의 역할과 등급을 부여해라. 뭐 무슨 대사로 임명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해라라고 써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전 소재를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구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든가 소재를 발굴을 해야 되는데, 자, 요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구전이 될 수 있는 소재를 발굴을 해라 그 얘기고, 구전 수단을 관리를 해라.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을 상시 모니터링을 해서 구전을 통제하고 관리해라. 그리고 구전에 대응을 해라. 그래서 만약에 구전이 안 좋게 나왔다라고 하면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라. 그리고 구전에 대한 후속 조치로 구전을 수입하고 그거를 수집을 하고 그거를 기업 전략에 적극 반영해라. 뭐 이렇게 쭉 써놓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일반적인 내용이겠죠. 예, 기업이 이제 구전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일반적인 내용이고, 요거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거는 알고 있어야 되고, 요거하고 요것도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될 거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마케팅 원론 8판에 들어가 있는 촉진 전략에 대한 내용을 쭉 살펴봤고요. 자, 그다음에 생각해 볼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대해서 써라 그랬는데, 이게 커뮤니케이션 효과 계층 모형입니다. 아니, 효과 계층 모형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 모델이라는 거죠. 총 9개의 모델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예, 그거를 의미하는 거고, 그게 2019년도에 출제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촉진 효과의 하이어라키 모형. 자, 여기 지금 안공어 교재에는 요걸 촉진 효과의 하이어라키 모형, 하이어라키라는 게 계층 모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여타의 교재에 보면은 이제 adoption theory 그래가지고 소비자 수용 모형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수용 모델에 여러 가지 모형들이 있습니다. 아이다 모형이 있고 혁신확산 모형이 있고 다그마 모형도 있고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수용 모델 중에 하나가 라비지와 스타이너가 얘기했던 효과 계층 모형 요거예요. 요거 ABC 시퀀스 모형이라는 거 있죠. 예, 요것도 꼭 정리를 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적 경로가 비인적 경로보다 더 적합한 제품, 이제 요거는 인적 판매에 적합한 제품, 그거를 물어보는 거죠. 산업 제품이라든가 내구성 소비자라든가 기타 이제 뭐 사후 서비스가 많이 필요한 그런 제품들, 이런 것들이 인적 경로가 더 중요할 거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촉진 예산 결정 방법이에요. 요거는 2017년도에 출제가 됐으니까, 예, 그래도 출제된 지 시간이 지났으니까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장단점은 그냥 도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자재 시장이 산업시장이죠. 산업시장이 푸시 전략에서 풀 전략으로 변하고 있다. 그러면서 인텔 인사이드 요거 사례를 들고 있어요. 예, 뭐 가만 생각하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원자재 시장이 효과적인 촉진 방법은 무엇이 될까 생각해 보자. 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토론 주제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산업 마케팅도 언젠가는 시험에 출제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산업 마케팅도 출제가 되긴 돼야 됩니다. 출제가 되긴 돼야 되는데, 산업 마케팅에서 뭐 풀 전략, 테크놀로지 풀이라고 얘기하는 그것까지는 뭐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산업 마케팅, 산업 시장, 산업 수요, 그리고 이제 산업 구매 의사 결정 과정, 이런 거 위주로 살펴보시면 되지, 여기까지는 굳이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기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미디어 통제권이 기업에서 소비자에게 넘어가고 있다는 것은 어떤 현상이며, 이 같은 상황에서 효과적인 촉진 관리는 무엇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 파워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예, 소비자 파워가 점점 커지고 소비자의 결정권과 통제권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효과적인 촉진 관리는 무엇이 있을 수 있느냐? 예, 그 소비자 구매 여정 관리라는 게 있어요. 커스터머 디시전 저니. 그 커스터머 디시전 저니에 보면은 그 기업 소유 터치 포인트, 파트너 소유 터치 포인트, 그리고 이제 소비자하고 소셜 소유 터치 포인트, 그 각각의 터치 포인트에서 효과적으로 촉진 관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
그 외에 이제 각자 나머지 것들은 뭐 각자 알아서 생각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매출 증가 외에 광고 목표에 대해서 예, 요게 2015년도에 출제됐던 내용입니다. 2015년도에 이제 광고 목표에 대해서 써라라는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매출 증가가 있을 수 있고 그 외에 브랜드 인지도 높일 수 있고 브랜드 이미지도 높일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소비자의 그 구매 의사 결정 과정 단계를 넘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인지 단계를 태도 형성 관계 단계로 높인다든가 또는 태도 형성 단계에 있는 소비자를 구매 단계로 높인다든가 이렇게 소비자의 구매 단계를 한 단계 상향시키는 것, 즉 효과 계층 모형의 단계를 위로 올리는 것. 이것도 광고의 목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와 판매 촉진, 이 문제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거고, 광고와 판매 촉진의 차이점, 예, 광고와 PR의 차이점, 광고와 판매 촉진의 차이점, 예, 요거는 뭐 기본적으로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광고의 측정의 장단점은 직접 평가는 광고 보여주고 난 다음에 직접 물어보는 거라 그랬습니다. 포트폴리오는 여러 가지 대안을 보여주고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느냐를 테스트하는 거다. 실험실 테스트는 소비자에게 뭐 소비자의 눈동자가 얼마나 커지느냐, 땀이 얼마나 많이 분비되느냐, 그거를 테스트하는 게 실험실 테스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때문에 각각의 장단점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인터넷 광고, 케이블 TV 광고, 모바일 광고가 성장세를 보이는 이유, 예, 뭐 생각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저부터도 그 공중파 TV는 저부터도 거의 안 보거든요. 그 KBS, MBC, SBS는 가끔 봅니다만 KBS, MBC 안 본 지가 꽤 오래됐어요. 예, 그런 거 안 보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거 보게 되죠. 저는 KBS에서 무슨 기사가 나왔는지를 인터넷을 보고 하니까 예, 뭐 관심 없습니다. 이런 거는. 그다음 PR이 광고나 판매 촉진, 예, 이거 PR, 예,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고, PR, 판매 촉진이 각각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거는 꼭 정리를 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판매 촉진의 수단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상황에서 효과적이냐, 요게 2016년 18년도에 출제가 됐죠. 요걸 소비자 촉진 그리고 유통 촉진 구분하셔가지고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요것도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 제약 영업사원들의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 업무 및 입점 판매 과정에 대해서 토론해보라, 이런 문제인데 지금 안공어 교재 여기 마케팅 원론 8판에 보면은요 유형 그래가지고 나와 있는 게 그 판매 조직 있죠. 판매 조직이 지역별 조직, 그리고 제품별 조직, 고객별 조직, 그리고 복합 조직, 요 네 가지 조직을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때문에 제약 영업사원들의 유형 그러면은 결국 이제 그 네 가지 조직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재 안에 그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제약은요 가장 대표적인 PM입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약은 그 제품 하나하나가 거의 의사랑 맞짱을 따야 될 정도로 제품 지식에 대해서 굉장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약은 거의 사관학교식으로 영업사원 교육을 시킨다고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품 관리자 위주로 이제 그 영업 조직을 갖추고 있는 게 제약회사의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제품 관리 위주로 하나의 제품을 가지고 전국을 다 커버하는 그런 판매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게 제약 영업사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유형별 업무 및 인적 판매 과정에 대해서 토론해보라. 인적 판매 과정, 예, 의사 만나가지고 제품 막 설명하고 그런 거 하겠죠. 예, 뭐 대충 어쨌든 간에 이 판매 조직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것도 비슷한 식품 회사는요 아마 모르긴 해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식품 회사 같은 경우는 에어레이어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지역별 판매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약 회사는 제품별 판매 조직이고 식품 회사는 지역별 판매 조직이고, 그다음에 보험회사는 키 어카운트별로 가나, 그러니까 고객별 판매 조직, 그러니까 이제 그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판매 조직이 있을 거고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판매 조직이 있을 거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고객별로 분담을 해가지고 판매 조직을 구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얼추 들기는 하거든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의료회사 같은 경우는 복합 조직으로 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키 상권이다라고 하면 이제 그 키 상권을 전문적으로 하는 에어레어 매니지먼트가 있을 거고 그 외에
이제 뭐 회사를 상대로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일반 저기 로드샵을 상대로 하는 그런 조직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복합 조직으로 영업 조직이 구축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근데 이 문제나 이게 전부 다 영업 조직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 굳이 뭐 생각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소매상들은 이런 문제 때문에 신제품 구입을 꺼린다. 신제품의 인적 판매 과정은 기존 제품과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디에 역점을 둬야 되느냐. 그 인적 판매의 중요성이 결국 그 제품을 그러니까 후속 서비스가 많이 필요한 제품 그리고 제품 설명을 많이 해줘야 되는 제품이 복잡한 그런 제품들 가격 협상이 가능한 그런 제품들이 인적 판매에 적합한 제품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제품은 당연히 소비자든 소매상이든 신제품에 대한 제품 지식이 낮을 수밖에 없을 테니까 그렇게 제품 지식을 전달해 줘야 되고 그리고 또 그러한 어떤 그 심리적 위험을 또 감소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겠죠. 신제품은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인적 판매가 중요할 겁니다. 신제품은 다른 기존 제품들보다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도 지금 이거랑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제끼셔도 될 것 같다. 이것도요. 보상 시스템은 이거는 인사관리에서 얘기할 얘기지 마케팅에서 얘기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판매 촉진과 구전의 차이점은 장단점은 뭐냐 이것도 한번 생각은 해보십시오. 판촉과 구전의 차이점. 판촉은 비용이 들죠. 많이 들죠. 구전은 비용이 안 들고 그리고 구전과 관련돼 가지고 몇 가지 정리해 놓은 거 있죠. 구전의 특징 그런 것들 각각 정리해 두시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케팅에서 일종의 소비자 구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잘 활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동그라미 친 것들 있죠. 요런 것들은 조금 중요하게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되지 않을까. 여기도 요런 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요것도 한번 여기 터치 포인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것도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꼭 정리를 해 두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생각해 보지만 마시고요. 한번 정리를 꼭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촉진 관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유통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유통 관리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